7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사. 예, 우리 친구들 어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선아입니다. 7월 학평을 보고 나서 사실 재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7월인데요. 선생님 7월 학평은 뭐 아니 그럼 안 돼. 사실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처럼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또 그 중요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7월 학평에서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재학생 또 그리고 재수생, 인수생 다 마찬가지인데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재학생들 기말고사 딱 끝나고 치르는 게 바로 7월 학평인데요. 기말고사 봤어요. 7월 학평 봤어요. 그리고 방학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확 부서져 버려요. 확 무너져 버려요. 많은 친구들이 기말 너무 힘들었고 내신 싸움 치열했고 학평까지 딱 보고 나면 사실 학평 날부터 약간 긴장이 느슨해지는 게 보이고 예, 방학 전까지 확 나버리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데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합니까? 계속 그렇게 가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하루 정도여야 돼요. 학평 보고 나서 그날 하루 정도에 조금 쉬면서 그리고 나서 샤워하고 딱 밤에 오답 체크할 거 하고 중요한 거 겹치는 거 확인 좀 하고 내가 모르는 개념 체크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예, 그리고 방학 때까지 일주일 정도 놀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문제지 나오자마자 동아시아사부터 먼저 봅니다. 동아시아사 강의를 하니까. 동아시아사 먼저 문제 어땠는지 쭉 한번 난이도 보고요. 예, 정답 확인하고요. 6월이랑 어땠는지 비교하고요. 그리고 한국사를 딱 봐요. 6월 모평 때만 해도 친구들이 한국사 끝나고 어땠어요? 어땠어요?를 많이 내려와 물어봐요.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7월은 물어보지 않아요. 확인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사는 조금 다르다라고 했죠. 한국사는 3, 4, 6, 7, 9, 10월, 11월까지 수능을 제외한 6번의 모의고사에서 중요하다고 한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사는 이거를 오답을 해라. 이거를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걸 하는 게 니들한테 좋을걸? 이거예요. 9월 모평과 11월 본수능까지 한국사는 6번의 기출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꿀팁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예,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기서 무슨 난이도 얘기를 해. 이거 여러분 솔직히 무슨 난이도를 얘기를 해. 문제풀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다만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사 수특까지 한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은 3등급이 목표라면 이걸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한국사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픈 일 있기를, 좋은 일 있기를. 예, 7월까지 여러분들 재학생들 한 학기 보내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예, 참 쉽지 않았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재수생, N수생들 많이 지쳐있는 습하고 더운 여름이에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었다는 게 있다면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2학기 진짜 본수능까지 가는 그 가을과 겨울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상욱 땡스타그램에서 가지고 왔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길 바래요. 7월 한국사 총평을 좀 하자면 한국사스럽게 나왔어요. 6월이나 작년 본수에 비해서 뭐 더 어렵지도 뭐 더 쉽지도 여전히 매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합니다. 몇몇 까다로운 선지와 몇몇 좀 낯선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디서 확실히 한 번쯤은 봤던 문제가 또 보이네 라는 겁니다. 3월, 4월, 6월을 어쨌건 정신을 차리고 푼 친구들에게는 와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늘 나오던 4.19 혁명 나왔고요. 늘 나오던 6.25 전쟁 나왔고요. 예, 늘 나오던 또 뭐가 나왔어? 좀 더 해야지. 그렇지. 한국광복권 또 나왔지. 의열단 또 나왔지. 고려의 임금 중에 누가 나왔어? 광종, 성종 안 나오고 이번에 태조, 왕건 나왔지. 늘 랜덤으로 나오는 임금들 나오고 늘 나오는 거 나오고 1번은 심지어 구석기야. 얘들아 확실히 보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 노트를 해라. 개념을 확실히 해라가 아니라 이걸 하면 되게 더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3, 4, 6, 7, 9, 10월 6세트 120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한국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늘 그렇지만 요거 하나 딱 찍어놓으면 편하다 그랬죠. 이번에 7월도 마찬가지예요. 6월 모평과 동일하게 정근대 열문항, 근현대 열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선삼위 고대에서 2문항 나왔고요. 우리 단원명 이런 거 다 구분 안 해도 돼. 선삼위 고대
통일신라 발해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두 문제. 그 다음에 고려 세문왕, 조선 전기 후기 각각 두 문항씩 해서 네 문항. 그 다음에 개항기에서 국권 피탈 과정까지 가서 세 문항.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예, 그 일제강점기 만 35년에서 네 문항 출제됐습니다.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낯선 주제인 김영삼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현대사 세 문항 출제했죠. 10문제 10문제 그대로 그 원칙 지키고 있고요. 한국사는 이 원칙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의 핵심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한국사가 좀 미흡한 친구들이 있다면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도와드리는 그게 바로 학력평가 해설 강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넣었어. 몇 강인지를 넣었어. 1번이 몇 강인지를 알고 그 수특을 좀 피란 말이야. 수능 완성도 없잖아. 수특 개념을 딱 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늘 나오던 구석기, 뗀석기, 구석기 시대 뗀석기 힌트 줬고요. 구석기 시대 문제 동글 막집을 선택지로 갔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세 개가 랜덤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서 구석기가, 신석기가, 청동기가 뭐가 나와도 괜찮아요. 2강에서 역시 한 문제, 삼국시대부터 그 삼국의 통일과정까지 해서 한 문제 출제됐는데요. 늘 나오던 임금이죠. 신라의 6세기 진흥왕 출제됐고요. 선지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정복전쟁이라는 거 줬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할 겁니다. 3번 문제 역시 통일신라 발해, 이 고대까지 해서 총 3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발해 대조영. 시기 문제로 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고구려 멸망 이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4번은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태조왕건인 건 바로 삽파보면 알아요. 근데 태조왕건인 건 알겠는데 태조왕건의 업적 중에 이번에 수능 특강의 자료 플러스로 실린 훈요 10조를 냈습니다.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나 태조왕건 할 때 그냥 후 삼국시대를 통일했다 정도만 공부한 친구들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 수특, 수특의 자료 플러스로 딱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주제는 익숙한데 선지가 낯선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고려 문제인데요. 뭘로 갔습니까? 원간섭기와 관련해서 역시 전형적인 원간섭 시기의 내용을 출제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늘 어려워하는 고려의 경제사회인데요. 이거는 이 정도 반복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따 문제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7번은 조선의 전기의 임금 중에 나오는 조선 전기 임금,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4명의 임금 중에 7대 임금 세조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늘 정답은 6조 직계제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개항기 문제,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대한매일 신보까지 우리 친구들이 깊게 공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베델이란 이름,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을 했다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조금 선생님이 난도 있는 문제로 지금 분류를 좀 해놨고요. 역시 9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런 단어들이 좀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조금 정리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오늘 조선 후기 경제사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10번 문제는 주는 문제예요. 이순신 명량대첩까지 다 줬고요. 다만 선지에서 임진왜란의 영향을 찾으라고 하면서 일본의 도자 문화 발전으로 조금 갔습니다만 답을 못 찾을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11번 문제는 정약용을 단독으로 출제했는데요. 역시 정약용이란 이름이 좀 낯섰을 수는 있으나 정조 줬고요. 뭐 다 나왔습니다.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선지의 낯섦이 조금 있을 수 있죠. 12강 같은 경우에는 의미개혁 문제 내용 다 줬고요. 정답도 의미개혁이어서 여러분들 못 풀 리 없고요. 일제시대 가장 대표적인 시기 문제입니다. 1940년대 상황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14번은 신간회와 맨날 헷갈리라고 내는 바로 그 신민회가 또 출제됐습니다. 이거 최근 한 3년 동안 진짜 7, 8번쯤 나온 것 같아요. 요 정도고요. 15번은 말 하나 마나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니까 3월, 4월, 6월, 7월 계속해서 반복해서 3.1운동이나 임시정부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6번 광복군, 한국광복군 역시 최근에 2년 동안 4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이런 건 틀리면 나만 틀려요. 4.19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면 저만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김영삼 정부를 단독으로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체크해 드릴 거고요. 역시 수능과 모평에서 의열단, 한인애국단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시 나오던 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6.25 전쟁까지요. 익숙하지 않은 주제라고 하는 거는 진짜 딱 김영삼 정부와 뭐만 있었다? 대한매일 신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 문제 상황에서 가볼 거고요. 난도 조금 있는 문제들만 추려봤으나 사실은 선지가 조금 낯선 경우지 난데없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제 1번부터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